오늘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클. 제 주변에 있는 지인 2명의 얘기인데요. 정말 친한 지인들입니다. 이 지인들 같은 경우에 30대 초반이에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1살 차이인데 한 명은 31살이고 한 명은 32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 초반에 나이가 비슷한 A하고 B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청년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3천만 원의 돈을 이제 모았고요. B라고 하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3,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이 B라고 하는 청년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보다. 근데 비슷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돈을 모은 그 액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았는데 둘이서 이 돈을 각각 어떻게 썼느냐, 이거 100% 실합니다. A라고 하는 청년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17평짜리 아파트를 3억 원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이 3천만 원의 10% 계약금을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0%의 중도금 대출을 이제 실행한 상태예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청약 절차나 이런 아파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아파트 청약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청년은 3천만 원이 넘는 3,400만 원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3,400만 원의 차, 스포티지를 이제 뽑았다고 합니다. 두 청년은 서로 몰라요. 저는 두 청년을 알고 있지만은 두 청년은 서로 모르는데 참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그런 관념, 개념이 이 A라고 하는 청년과 B라고 하는 청년이 완전히 상반되는 걸 느꼈어요. A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관념을 알고 있고 화폐의 개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B라고 하는 청년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니까 앞으로 내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왔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 라는 소비 습관, 그러니까 비교와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는 뭐 이 정도 돈은 써도 돼. 이런 게 굉장히 자본을 늘리는데 굉장히 독이 되는 나쁜 습관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좋지만 이 두 청년이 똑같은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 A라고 하는 청년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이제 돈을 픽스 시켜 놓은 거고요. B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돈을 픽스 시켜 놓은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청년은 대출을 많이 이제 껴서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없죠. 레버리지를 이용한 건데 이렇게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주택을 샀을 때 이 A라고 하는 청년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껴서 만약에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이 됐다면 불안할 겁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소비를 통제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비를 내 스스로가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먹었으면 이제는 이틀에 한 잔씩 먹거나 3일에 한 잔씩 먹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3일에 한 잔 먹는 게 이제 믹스 커피를 집에서 타 먹게 되죠. 내가 정말 써야 될 돈만 지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게 되고 대출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생활 패턴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하게 되고 꼭 써야 될 돈만 쓰게 되고 강제 저축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라고 하는 차를 샀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서울에 살면서 직장 생활 출퇴근도 당연히 지하철로 가능한데도 차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차를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말에 빌려서 쓰면 몇 시간씩만 렌탈해서 쓰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샀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던 기름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죠. 또 친구들이나 애인이 있으면 좋은 차 샀으니까 태워주고 뽐내고 싶죠.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패턴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몸에 배게 돼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85%가 넘어요. 굉장히 나이가 좀 이제 중년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재테크라고 하는 테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30대, 40대 때에 내가 한 소비 습관이나 그런 지출에 대한 것들이 계속 50대, 60대가 돼도 지속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20대, 30대 때의 소비 습관들을 이제 고쳐나가긴 하시지만 40대가 된 지금도 그런 소비 습관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30대나 20대 때에 가장 착각하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책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쓰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소비성의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A라고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31살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은 3억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이 3억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가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거나 자본을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10,000원으로 점심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을 이제는 30,000원을 주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겁니다. 화폐가 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하지만은 이 3억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옛날에는 3억에 이 아파트를 사야 됐지만 향후에는 6억이 돼야지 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지 말라는 제 영상 같은 경우에서도 3억의 돈을 가지고 전세를 살면 2년이 지났을 때 3억을 받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화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자본주의를 만약 이해하고 있다면 이 청년같이 물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거는 맞지만 꼭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있어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청년을 보면서 제가 제 지난 날을 회상해 봤어요. 30살 때, 30살 때 좋은 차를 뽑아서 타고 다녔어요. 저도 그때 저도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청년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일찍 섰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40살이 이제 결혼을 하고 4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화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생기고 보도 셰프의 돈이라든가 이런 좋은 책들을 접하면서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 생각 마인드가 변화하게 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고 화폐에 대한 개념이 생겼는데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40대에서 6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폐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첫 번째로 대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하는 인식을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대출로 인해서 내가 소비 습관을 절제할 수 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저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런 소비 습관들 중에 잘못된 소비 습관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한번 하얀 백지에다가 반을 나눠서 소비 습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리고 꼭 써야 될 돈과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절제하고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저축만 한다고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잣돈을 가지고 반드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 채권이 됐던 주식이 돼서 우량주를 사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내 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또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배당의 효과로 복리의 효과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종잣돈으로 이 종잣돈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댓글, 연락들을 주고 계세요.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좋은 소비 습관으로 삶을 통제하시고, 대출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이 좋은 대출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